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토요일 날 늦잠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보면 씨가 원래 집이 대구예요. 대구인데 그래서 지금 한 얼마 동안 지금 격리돼 있다가 지금 격리? 뭐 거의 한 달. 그쵸. 살 많이 안 쪘네. 그래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킬까봐 이렇게 일부러 또 와주셨어요. 네, 해가지고 뭐 궁금하신 것들 뭐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범현 씨는 작년에 피츠버그 파이어레츠 구단에서 일을 하면서 배지한 선수 통역으로 1년 동안 보냈고요. 거기서 이제 뭐 통역뿐만 아니라 그 전반적인 뭐 마이너리그 육성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통역으로 활동하기 이전에도 배지한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실 그 공식적인 어떤 지위는 없었지만 그 많이 이제 관여를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재작년에 아들을 이렇게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근데 저는 워낙 뭐 그냥 대충 해가지고 뭐 사실 꼼꼼하게 잘 기억하는 게 사실 없어가지고요. 범현 씨가 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질문하시라 그러면 좀 어색하실 테니까 뭐부터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그런 구조, 그냥 전반적인 구조, 메이저리그 팀들이 자국에 있는 선수들 보통 이제 1라운드부터 미국은 한 30라운드 넘게 이렇게 드래프트를 하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국제 유망주들, 뭐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남미 쪽, 그리고 뭐 동아시아 쪽, 한국, 일본, 대만이죠 주로, 뭐 중국까지 요즘은 그런 국제 유망주 계약이 어떤 구조,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사실 지금도 그 피츠버그 팀을 스카우팅 관련해서 좀 돕고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랑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잘라야 되는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다 깝시다 오늘. 전부 그러니까 뭐 팀들이 어떻게 스카우팅을,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어떤 이제 지표를 가지고 스카우팅 하나까지 말씀드릴 수는 힘들겠지만, 일단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7월 2일 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아무 돈이나 그냥 이 친구가 뭐 10억에 20억의 가치가 있다 해서 무조건 막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그거부터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그 재작년에 이제 18, 19년 호주 프로야구 시즌에 이제 지롱 코리아가 첫 번째 시즌을 치를 때 거기 이제 노학준 선수라고 이제 노장진 선수의 아들이 이제 거기서 뛰었는데 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졸업 직전이었죠. 근데 이제 드래프트가 안 됐어요. 근데 애가 너무 이제 재능도 확실히 있고, 그래서 몇몇 스카우트들이 저한테 와서 저 선수와 이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따로 다시 이제 뭐 쇼케이스 비슷하게 이제 테스트를 받기도 해서 계약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이제 외야수 자리는 아무래도 좀 자리가 좀 나기 힘들어서 무산되고, 지금 NC에 NC와 계약을 하고 갔는데, 이 선수가 막 사인을 하고 싶은 팀들이 막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사실 막 한 3팀, 4팀 정도가 관심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끝내는 계약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즌이 한 1월 말까지인데 이 선수가 그때 돼서 사전 등록을 하고
7월 2일이 돼야 정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전 등록 제도라는 게 우리는 그 신분 조회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사전 등록이라는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3년인가 됐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3년인가 4년인가 됐을 거예요. 이게 등록이 메이저리그에 이 선수가 국제 계약 대상자라는, 이제 가능한 대상자라는 등록이 되어야 이 선수가 그 해 이제 5월 15일까지는 등록이 돼야 7월 2일의 국제 계약 기간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5월 15일까지는 등록이 돼야지 7월 2일 날 문이 열리는, 그렇죠. 국제 유망주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이 가능하다. 그 선수가 아무리 뭐 자질이 훌륭해도. 올해 고3 학생이라면은 올해 5월 15일까지 그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은 내년도 5월 15일까지 등록을 하고 7월 2일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10월 정도에 그 학교에서 운동을 그만둔다 그러면은 내년 7월까지는 날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운동을 그 팀에 들어가서 운동을 못 하고. 그래서 일단 그 5월 10 사실 7월 1일보다는 5월 12일이라는 그 날짜가 더 중요한 거죠. 그 사전 등록은 본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꼭 뭐 어떤 스카우트가 이 선수가 관심이 있어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메이저리그 네. 사무국에 이게 네. 처음에 그 스카우트들은 경쟁이 있으니까 자기들 되도록이면 등록 자체도 자기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해서 그런지 좀 팀을 통해서만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직접 사무국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냥 서류가 다 이제 한글로 써져 있고요. 그냥 영어로 채워야 돼서 약간 그게 문제긴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 채워가지고 이메일 보내면 끝이에요. 그럼 일단은 그러니까 고2 말부터 그걸 할 수 하면 되겠네. 하여튼 고3 올라가면은 그냥 고3 올라가는 그 시점에 뭐 비시즌이 됐든 아니면 봄이 됐든 일단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등록을 해놓으면 좋겠네. 아니면은 뭐 혹시 그 당시에 스카우트가 좀 뭐 인연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등록 좀 해달라 먼저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나름 우리나라 1차 지명급 유망주였는데 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기회조차 한번 저울질조차 못 해본 케이스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참 황당하게도 의외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구나. 커피 한 잔 마시는 동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드래프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1차 지명을 한 6월 정도에 하고 2차 지명을 보통 8월이나 9월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계약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국제 유망주에 대해서는 이제 7월 2일 날 그 국제 유망주 계약 기간이 딱 오픈이 돼요. 그리고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게 각 구단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전처럼 막 누가 마음에 들어 그럼 뭐 저기 중남미 선수 한 30억 주고 사고 여기 우리 뭐 아시아나 일본 쪽에서도 뭐 10억 20억 옛날에 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갔죠. 그때는 구단마다 그런 국제유망주 계약에서 쓸 수 있는 돈들에 사실상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구단마다 많으면 한 60억 정도죠. 한 500만 불 500만 불 정도. 그게 이제 그 해가 지나면서 이제 좀 인상시켜주긴 하지만 500만 불 살짝 넘는 정도의 돈. 그리고 뭐 다른 구단이랑 뭐 선수를 좀 보내고 그 트레이드 머니 뭐 돈 그 슬롯을 좀 사온다고 해서 뭐 한 50만 불 한 100만 불 정도는 높아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한 5, 60억 정도가 국제 유망주 시장에서 이제 계약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매년 뭐 국제 유망주 계약하는 현황들을 보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 도미니카라든가 푸에르토리코, 뭐 베네수엘라 이쪽에서 보통 초특급 유망주들은 구단마다 이렇게 뭐 입도 선매라고 하죠. 그쪽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카데미에서 키운 친구들 사실상 뭐 공개 경쟁 방식이지만 사실상은 그냥 거의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적게는 한 20억, 많게는 한 40억까지 거의 다 때려. 선수 한 명한테 그냥 그 돈을 다 때려박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선수들 뭐 한 명 아니면 뭐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한 10억짜리 선수, 한 7억짜리 선수, 뭐 5억짜리 선수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상 한 7월 2일 날 문 열리면은 그 친구들 그냥 바로 첫 주에 계약이 다 떠버리고 이제 남은 돈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죠. 뭐 많이 남는데 어떻게 중간에 계약이 좀 틀어져가지고 남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이제 고3 시즌이랑 딱 부딪히는 한 3월 정도 되면 뭐 10억 정도 남아있는 팀도 거의 없죠. 없죠. 예. 이런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많이 불리해져 있습니다. 이제 국제 드래프트, 국제 유망주 계약 시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 1차 지명급 뭐 2차 뭐 1라운드급 정말 메이저리그 팀들이랑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맥락이 될 거고 꼭 뭐 그렇지 않아도 아까 그 노학준 선수 같은 케이스처럼 이렇게 이게 네. 그 국제 계약금 한도를 넘길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대신에 이제 넘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사치세처럼 넘기면 좀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페널티를 감수하고 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뭐 몇 억급 이제 10몇 억급 이제 억 원급의 이제 선수가 아닌 이상은 미국을 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약금이 그냥 사실 뭐 만불만 받으면은 그 만불은 합산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뭐 구단마다 정해져 있는 한 뭐 50억 뭐 요 정도 내외 범위에서 만불 이하의 금액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불 이하의 선수는 뭐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냥 하더라도 그 슬롯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국제 유망주 시장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마 예상컨대 아마 조만간 그런 식으로 진출하는 선수가 저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가능성은 꽤 많을 겁니다. 이제 네. 한국에서 유망주를 보는 시선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드래프트 떨어졌는데 그 레벨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KBO 드래프트에서 떨어졌더라도 충분히 그 만불의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선수들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만불이 아니라 뭐 10만 불 정도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사실 일예로 작년에 그 캔자스시티 로열스랑 계약을 했던 진우영 선수 같은 경우도 뭐 학교도 뭐 저는 뭐 학교에 우열을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뭐 야구와 관련된 브랜드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글로벌 선진학교 다니고 있었고 뭐 그래도 팀에서는 뭐 투타 모두 잘하는 선수였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진우영 선수가 만약에 국내 드래프트 나왔으면은 지명이 됐을까? 뭐 지명은 됐을 것 같은데 뭐 상위 라운드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하는데 어쨌든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15만 불 그죠?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지금 환율 감안하면 이 정도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조금 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 스카우트들이 보는 시각하고 미국 스카우트들이 보는 시각하고 굉장히 달랐다는 거고 진우영 선수가 작년에 루키 시즌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예, 루키 시즌 제가 알기로는 방어율이 2점대였고 예, 뭐 구속은 뭐 구속 정보 이런 것들도 나오던데 컨트롤도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예, 뭐 피지컬이 일단 좋았고 진우영 선수가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좀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스카우트들이랑 뭐 미국 스카우트들이 좀 보는 차이. 뭐 한국 스카우트들도 각 팀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라 거기에 대해서 한국 스카우트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아무리 톱급 예를 들어서 뭐 유현진을 드래프트했어요. 유현진이 첫 이제 드래프트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이제 데뷔 시즌부터 한화의 선발 자리를 꿰찼지만 미국은 아무리 뭐 1라운드 1픽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얘를 마이너에서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마인드로 이 선수를 뽑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이제 완성되어 있냐보다는 재능 자체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이제 툴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히 투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피지컬이 있고 구속이 좀 있다 싶으면은 뭐 이 선수가 그 커맨드가 좀 안 떨어진다, 변화구가 좀 떨어진다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덩치가 있고 구속 좀 나온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채울 수 있다,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뽑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뭐 당연히 한국도 이제 스카우트들이 얘를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뽑겠지만 우선적으로 뭐 팀의 지금 뭐 어디가 약하고 이거를 채워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뭐 1픽, 2픽 정도는 그 정도 거의 즉시 전력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는다 그러면은 미국은 아예 뭐 그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실링이라고 하죠. 이 선수의 잠재력이 얼마나 되냐부터 생각을 하고 뽑으니까요.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고졸은 최소 한 5년 정도 보죠. 마이너리그 생활. 5년 정도 할 거라고 보고 대졸도 뭐 최소 한 2년 정도. 네. 그리고 걔네들은 순수 대졸보다는 요즘 얼리 드래프트로 이제 뭐 3학년 때나 이렇게 진출하는 선수들이 사실상 상위 라운드 지정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졸과 대졸의 차이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이제 어느 레벨에서부터 시작을 하냐의 차이가 좀 나는데 거의 모든 팀들이 좀 엄청 상위급 유망주가 아니면은 각 레벨에 그냥 1년씩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벨에 한 2년,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정체됐다. 그러면 한 2년 정도까지만 딱 봐주고 잘라내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일단 하나씩 그냥 가볍게 일단 훑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이너리그 생활에 대한 오해 중에 또 하나가 가면 진짜 개고생한다. 네. 추신수 선수가 땅콩잼. 그렇죠. 식빵에는 땅콩잼만 발라 먹었다고. 네. 2001년도에 갔죠 미국에. 네, 저랑 동갑이니까 이제 갔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데 많이 바뀌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 영양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돈은 짜게 주고 원정 가면 여전히 샌드위치 먹잖아요. 근데 홈에서는 정말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뷔페예요. 뷔페. 와, 이거는 호텔 절이 가라할 정도의 뷔페가 단백질류, 채소류, 요거트 만드는 바, 뭐 샐러드 바 거의 한 대여섯 가지, 한 5가지 정도의 코스가 딱딱딱딱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선수들 네. 먹는 거 보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빕스 정도 이렇게 뷔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직접 그 다저스 마이너리그 캠프 가서 보니까 어디 뷔페라고 해야 되나? 거의 호텔의 그 조식 뷔페는 이제 조식 뷔페 정도 뛰어넘는 되는 것 같아. 그냥 균형 잡힌 식단. 이제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한식이 아니니까 이제 뭐 달짝지근한 뭐 이런 맛이 좀 없어서 어떻게 보여줄까? 그냥 이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왜? 씨, 피츠버그로 갔어야 되는데. 씨. 이거는 이제 시리얼 바고요. 이게 이제 요거트 바. 이제 요거트에 뭐 자기가 토핑 넣고 싶은 거 넣을 대로 다 넣고. 죽인다. 이게 샐러드 바고. 와.
제가 미처 사진을 못 찍은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프로틴 쉐이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바가 또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다 이제 과일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자기가 넣을 거 다 넣고 믹서기 갈고 자기가 또 옆에서 이제 당연히 씻어야겠죠. 자기가 이제 씻는 바가 또 따로 있고 그 피치바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또 샌드위치 바가 따로 있어서 거의 서브웨이예요. 거기는 이제 거기 아주머니가 계셔서 나는 이 빵에 이거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딱딱 넣어서 토스트 쫙 해가지고 주거든요. 애들은 이제 오늘은 메뉴가 너무 맛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다 거기 줄 서고 있어요. 그렇구나. 또 잘 먹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는 거는 그냥 적당히 애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 몇 년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제 트래킹 장비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선수 육성에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비싸게 돈 주고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서 몇천억씩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키우는데 좀 더 사실 밥 잘 줘봐야 한 끼 한 1, 2천 원 더 쓰면 되는 거거든. 예, 그런 측면도 좀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이너리그 생활하면은 보통 집도 혼자 구해야 되고 이런 오해가 있잖아요. 보통 피츠버그는 선수들이 보통 루키 싱글 A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통 어디서 이렇게 생활을 해요? 루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차피 스프링 캠프 시설을 쓰게 되니까 다 선수 숙소가 다 있고요. 거의 모든 팀들이 루키는 숙소가 다 있어요. 다만 이제 몇몇 팀들 자기 숙소를 갖지 못한 팀들은 이제 호텔을 쓰는 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숙소가 붙어 있냐 훈련장에 떨어져 있냐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루키는 팀에서 다 숙소를 다 해결해주고 다만 이제 올라가면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팀에서 내주는 작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쓰든지 아니면 자기가 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있죠. 팀에서 구해주거나 아니면 보통은 에이전트가 구해주고. 밖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구할 때는 거기에 따른 약간 숙식비 지원을 좀 해주죠. 조금. 그거는 좀 그 팀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마이너리그 팀들은 대체로 시골에 있거든요. 시골 도시.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사실 메이저리그를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이너리그 팀들은 좀 야구 경기를 쉽게 볼 수 없는 곳, 메이저리그 경기를 볼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좀 시골들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인근에 호텔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인근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시는 곳에 홈스테이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요거 관련해서 제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 슈가라고 있어요. 슈가. 네, 슈가라고 도미니카 한 친구가 캔사스 시티 로열스타 드래프트 돼가지고 픽션입니다. 네,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지내면서 한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이제 먹고 싶은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런 얘기 한 십수년 전 아마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던 얘기인데, 중간에 이제 더 잘 되고 싶은 약물도 하고 그러면 결국 안 되고 이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홈스테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특히 팬들이 제 팀의 팬들이 자기 이제 선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인드에 이제 마음으로 집에 이제 방 하나를 내주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 네. 그래서 마이너리그 생활했던 선수들이 그 당시에 홈스테이 했거나 그 당시에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월급은 구단 공통이죠. 그렇죠. 올해 네. 조금 내년부터 한 2배로 오른다고 지금 발표가 나긴 했는데 일부 구단은 올해부터 올려주긴 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스탠다드 이제 계약이 있으니까 정해진 이제 그렇죠. 표준 계약이 있어서 있어서
같은데 돈 더 주는 건 팀의 마음이니까요. 덜 주는 건 안 되지만. 뭐 다저스,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몇 개 팀들은 그냥 올해부터 2배로 준다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봐야 너무 안 줘요, 사실. 그래봐야 마이너리그는 시즌 때만 주죠. 이렇게 캠프 뭐 봄부터 이제 캠프 합류하면 시즌 뭐 보통 이제 마이너리그도 메이저리그 시즌 시작하면은 보통 일주일 2주 후에 시작하니까 올해는 사실 4월 9일 예정이었고 9월 초에 끝나는 거였는데 그 기간 동안만 돈을 주죠. 거의 모든 선수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시즌 끝나면은 아르바이트. 네. 지금 이미 시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 숙식이 제공이 안 되니까. 그래도 캠프 때는 숙식은 제공해주고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에 약간 뭐 밀머니 같은 형태로 이런 것도 좀 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즌 시작하면 주는 금액이 이제 보통 표준계약서 보니까 싱글 A까지는 보통 주급으로 $250. 그러니까 한 요즘 환율로 하면은 한 30만 원. 그리고 이제 한 달로 따지면은 한 140, 뭐 130, 14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2배로 오른다고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니까. 그래도 트리플 A급까지 가면은 2,000 몇백 불 주더라고요. 네. 한 달에. 네. 네. 이제 그 표준 계약서에도 보니까 보통 마이너리그 계약은 그리고 6년이 표준 계약입니다. 6년. 예, 계약을 딱 하면 6년 동안은 어쨌든 구단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진짜 뭐 메이저리그 뭐 유망주로서 앞으로 크게 활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계약을 그냥 바로 다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사례가 좀 생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6년 계약이니까 예. 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6년은 노예인데. 싸게 써먹어야지. 예. 그런 것들 말씀드렸고 마이너리그 그 계약하는 선수들에 대한 학비 학비 지원 제도. 그 CEP라고 해서 선수들이 이제 다 이제 야구로 이제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팀에서 방출되거나 이러고 나면은 막막하고 그 훗날을 위해서 이제 선수 노조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제 포함이 됐을 건데요. 학비 지원이 돼요. 이제 팀에서 그 선수가 이제 야구를 그만두고 뒤에 대학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공부를 했을 때 그 학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계약서에 표준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팀에서 대충 이제 적어놓은 걸로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금과 CEP 이 두 가지 모두 다 협상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모르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팀 차원의 어떤 그 베너핏이 아니라 사무국 차원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그 제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선수들이 바로 프로에 진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의 그 학업의 기회를 좀 앗아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이제 혹시라도 다음에 선수 생활을 마치고 뭐 어느 대학이든 뭐 진학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학비 보조를 그래서 이게 아마 각 팀마다 사무국에 일정 금액의 기금을 계속 출연을 하고 그 해당되는 선수가 나오면 그 금액을 사무국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계약 규모랑 관계없이 거의 그 모든 선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사무국이랑 팀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서 낼 거예요. 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무국이 돈을 내준다 그러면 팀은 그냥 많이 써 그렇죠. 적어버리면 끝이지만 그렇구나. 예, 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안 내려고 하는 게 팀에서도 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가도 되고 서울대학교를 가도 되고 네. 꽤 많은 선수들이 고졸 선수들이 학기를 하거든요. 네. 선수 중에서도 이제 선수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시즌 중에는 수업을 못 듣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야구에 돈을 받고 야구를 하니까 거기 집중하라는 의미로 시즌 중에는 그 학비 지원이 안 되지만 오프 시즌에 계절 학기를 듣는 경우에는 그 학비 적용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게 꼭 계약이 끝나지 않아도 예. 계약 기간 중에도 만약에 비시즌에 본인이 뭐 대학에 뭐 사이버 대학이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 물어봤는데 네. 어학원도 된대요. 진짜? 네, 어학원도 되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이게 그 CEP의 대상이 될 정급의 이제 어학원이다, 학교다라는 인정을 받아야지 그 학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자기가 먼저 이제 학비를 내고 그거를 그 환급받는 시스템이라 인정 못 받으면 그 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해봐야겠네. 네. 어쨌거나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예,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네, 이 정도로 그냥 일단 예, 빠르게 그냥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 그냥 일부분이라도 일단 말씀을 드렸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또 못다한 얘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부분이 학부모. 학부모님들. 네. 근데 아까 막 식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 이거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했었는데 원정 가면 여전히 샌드위치고요. 원정 갈 때 그 팀의 빈부격차가 확 드러납니다. 이게 그 돈 많은 팀들은 도시락도 2층으로 쌓아가지고 그 샌드위치도 정말 이쁘게 과일 뭐 탁탁탁 2층으로 이쁘게 쌓아주는데요. 피츠버거처럼 돈 없는 곳은 이만한 도시락에 쑤셔 넣어 있어요. 딱 이제 이만한 샌드위치 그것도 손으로 다 이제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이제 아주머님들이 손으로 쌓고 랩으로 감아가지고 그 옆에 사과 한 쪽 이제 뭐 견과류 뭐 딱 이만한 박스. 돈 없으면 서러워요. 그래도 이제 늘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예전에는 그 이것도 감사했다 뭐 이러면서 먹죠.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죠. 네, 팀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요. 뭐 경기 관련된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치과도 한번 가고 했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은 뭐 부상으로 뭐 혹시 뭐 다치거나 뭐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하면 그건 뭐 당연히 해주고 꼭 그거 아니라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그쪽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 미국의 그 살벌한 민영 의료보험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팀 숙소에 살게 되는 루키 같은 경우에 루키 레벨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 먹으면 돈 한 푼도 안 쓸 수 있어요. 아프더라도 먹고 자고 뭐 아픈 거 뭐 자기가 뭐 차를 산다거나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은 정말 돈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 있긴 합니다. 네, 뭐 방금 돈 한 푼도 안 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 그냥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10원 한 장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뭐 숙식 일단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뭐 약간의 용돈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지불이 되니까 한데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우리처럼 그 털레털레 스트랩바 끌고 나가면 편의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라도 하나 살려 그러면 걸어서는 주고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동네라 사실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더라도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달 정도는 그냥 없이 지내보다 가서 사는 모습을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려 그러면은 좀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고차 한 대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제 그런 뭐 기름값 정도 그냥 나간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렇게 1년 보내면서 차산 비용 말고는 한 달에 그렇게 뭐 이쪽 한국에서 뭐 용돈으로 그렇게 많이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미만으로 그때 뭐 살 일 있다 그러면 뭐 보내준 거 외에는 크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뭐 혹자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메이저리그 뭐 계약금 다 받아도 그거 다 쓴다. 물론 그거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기도 하지만
미국 간다고 해서 마이너리그 생활을 한다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죠? 그렇죠. 다들 어떻게 그 한 팀에 뭐 30 몇 명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계약금 못 받은 애들 더 많을 거라 네, 거기- 한 푼도 못 받은 애들 맞아요. 더 많을 거라 거기 남미 애들 그 지내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되게 많죠. 얘네들은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냥 호텔에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방에서 그냥 그래서 더 이렇게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보면 프로 메이저리그 올라와도 그냥 호텔 방에서 자기들끼리 키덕거리고 막 몸싸움 하면서 놀고 그래서 걔네들이 그 게임을 참 잘해요. 워낙 많이 하거든요. 계약 사실 그 미국을 갔다라면 거의 알게 되니까 별로 그거 없잖아. 없죠. 근데 이게 첫 번째로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 이제 KBO 드래프트가 되면은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 신문조에는 솔직히 거의 그냥 그 뭐라고 하죠? 그 하여튼 쫙 깔아놔요. 일단 이 어떻게 될지 이게 스카우트 입장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선수랑 계약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신분 조회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선수 앞날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등록이라든지 이제 신분 조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쫙 깔아놓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계약까지 가려면은 따져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어중간한 레벨 이제 뭐라고 할까 KBO 드래프트에는 대일급의 선수들은 그냥 그쪽으로 가요. 어차피 미국을 가도 그렇게 큰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꿈이 있을 게 아니면은 근데 그 이외의 선수들도 충분히 그 KBO 드래프트가 안 됐더라도 미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몰라서 못 가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컨텐츠를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나 모임에서 꾸준히 참석해 주셨던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그 고교 야구 팀 감독님들이 이제 외국인 스카우트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배타적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연습 경기 같은데 보면은 국내 스카우트 분들은 막 일부러 부르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 봐달라고 그래서 뭐 좀 이름 있는 학교의 연습 경기들은 거의 뭐 적으면 뭐 한두 명 많게는 뭐 한 10명 가까이 스카우트들이 늘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뭐 여기 뭐 초등 중등 부모님들은 뭐 그런 경험들 많이 못 해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외국인 스카우트들은 그런 이제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좀 오픈 감독님 몇 분 빼고는 그래서 기회도 없죠 사실. 네.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못 가죠. 또 스카우트. 나는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제가 좀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좀 의아한 거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분들이 또 너무 지나치게 좀 소극적인 것도 좀 있어. 그러니까 좀 특히 이제 사전 접촉 금지, 뭐 이런 템퍼링 금지 조항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이 관심 있는 선수라 그러면 뭐 선수한테도 좀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고 부모님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활동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 굉장히 임박해서 뭐 고3 시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촉박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연락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사전 등록 이런 비율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히나 지방 학교들은 좀 많이 심한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지도자분들이 감독님들이 이제 딱 그 틀어 잡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님이 그거를 좀 원치 않으면 감독님들은 대체로 원치 않습니다. 또 지원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버리게 되면 5년 동안 학교에 KBO 지원금이 끊기게 되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구단 뭐 야구인들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감독 코치님들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구단의 스카우터들이랑도 다 어느 정도 릴레이션십 관계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질문에 딱 답을 드리자면 거의 없죠. 신문 조회가 되더라도 정말 계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거를 좀 늘려가고 싶은 희망으로 만든 세미나라서요. 좀 그게 확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야? 좀 지금 많이- 이 세미나가 그러니까 저는 저희 여기서 저희 목표는 아니, 저는 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데 그냥 딱 문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 대목에서 조금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어느 시점부터는 얘가 잘하면 미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저는 국내 드래프트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부터 뭐 여기서 뭐 바로 프로 가서 뭐 2군 1군 생활하면서 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저는 야구의 길을 들어선 이상 미국 야구를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서 KBO 리그에서 잘 돼서 나중에 FA가 돼서 간다? 저는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정말 탁탁 순서가 맞아서 군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려면 한 10년인데 나이 30살에 미국 갈 수 있을까? 진짜 뭐 유현진 정도가 되면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바라고 하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뭐 좀 젊었을 때 뭐 설령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내면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메이저리그가 될 확률이 저는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좀 잘해서 지금 한 20% 정도 보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죠, 아버님들 뭐 야구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메이저리그랑 우리나라 야구 격차가 수준 격차가 최근 한 10년 들어서 더 많이 벌어졌고 구속이 거기는 지금 한 10km 정도 빨라졌으니까 타구 속도도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노력 갖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력 플러스 어느 정도의 운.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이 투수니까 투수는 좀 많이 갈려 나가니까. 그래서 미국이 덜 갈리죠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불펜 투수라도 아니면 패전 처리라도 한두 이닝이라도 좀 밟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 4, 5년 차에 뭐 싱글 A, 더블 A에서 뭐 계속 그냥 정체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빨리 접고 와가지고 뭐 군대 가서 요즘 핸드폰도 되는데 1년 6개월 동안 게임 열심히 하고 다시 한 26, 7부터 그냥 KBO 리그 드래프트 참가해도 되고 참 그 부분에서는 투수가 참 유리한 것 같아요. 투수는 오히려 쉬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야구 여기서 뭐 대단한 커리어를 초반부터 20대 초반부터 막 KBO 리그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저는 가치를 많이 둔 편은 아니라 이제 결국 그런 가치관의 문제고 삶의 목표라든가 비전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니까 저는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미국에 가자 선택을 했던 거고 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고 야구를 하는 이제 마인드 자체가 다르니까요. 미국은 이제 꼭 야구가 선수만의 길이 아니니까 그 이후에 이제 코치가 되거든 이제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미국의 그 야구를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보는 시야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미국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실패하면 어떡하지? 어차피 그거는 한국에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좀 경험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경험을 해볼 만한 이제 도전을 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그 당시에 이제 선수가 어느 정도 클래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를테면 정말 메이저리그에서 좀 고액의 계약금,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 1차 지명급 그 중에서도 이제 또 탁월한 뭐 장재영 선수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뭐 최소한 100만 불 뭐 이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클래스의 선수라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를 테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1차 지명급 선수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5억 이상 주기는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정들 때문에 이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지명이 우리가 보통 한 6월 정도 오니까 그 전에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예. 해야 하죠. 그 전에 계약을 해야 하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저희 아들이 그래도 2학년 때까지는 좀 잘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1차 지명 직전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감독님을 통해서 스카우트 분들한테도 우리는 미국에 갈 거니까 혹시라도 근데 워낙 3학년 때 폭망해서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거였는데 괜히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이제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뭐 혹시라도 지명되면 지명권을 날려버리게 되니까 그건 이제 구단에 큰 이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이제 2차 지명이랑 조금 시기가 좀 애매하죠. 우리가 2차 지명 그쪽 국제유망주 계약이 오픈되는 시기랑 2차 지명이 열리는 시기랑 그래도 조금 2차 지명이 열리는 시기가 조금 뒤라 약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코로나 그 국면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지금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좀 인재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이 국제유망주 계약이 오픈되는 7월 2일 이전에 모든 드래프트를 다 끝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드래프트를 그 전에 먼저 끝내버리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좀 없어지는 거죠. 예. 드래프트도 다 끝났는데 미국 구단이랑 또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또 협상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딱 정리를 하자면 꼭 지켜야 되는 타임라인은 그냥 사전 등록 정도이지 그 이외에는 선수마다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그거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대해서 제가 좀 돌아보면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뭐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뭐 원한다 그러면 뭐 사실은 스카우트들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템퍼링이나 뭐 이런 사전 등록 이런 조건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전 등록하고 그 다음 스카우트가 하는 게 그러니까 사무국의 사전 등록하고 신분조회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금 더 좀 스카우트 분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좀 구단마다 어떤 정보라든가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스카우트를 쫙 모아놓고 뭐 라이브 피칭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심 게임을 하는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그냥 그것만 딱 하는 트라이아도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트래블볼이라고 선수들이 이제 하나의 팀을 이뤄갖고 그 리그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게 되게 유명한 리그가 한 2개 정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스카우트들은 거기 정말 진을 쫙 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은 트라이아웃 쇼케이스의 숫자가 엄청나고요. 날짜를 잘 맞추면은 얼마든지 가실 수 있고 또 이거는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뭐 트라이아웃은 뭐 그 트라이아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냥 정착된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걔네들 보통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즌들이 보통 2월에 시작해서 5월이면 대부분 다 끝나니까 뭐 여름 시즌부터 가을까지 트라이아웃이 개수로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수백 개 수천 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그중에 이제 뭐 좀 유명한 뭐 좀 야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텍사스나 좀 미국 남부 지역 뭐 이런 트라이아웃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LT 야구한 친구들은 가면 웬만한 트라이아웃은 다 환영받을 거예요. 예. 예. 아마레벨에서 그렇게 잘하는 애들 많지 않거든요, 미국도. 예. 그래서 뭐 전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트라이아웃 같은 데 참여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 수준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들. 이게 미국식 스카우팅이 의외로 좀 많이 객관적이거든요. 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2080 스케일로 딱 매겨서 뭐 야수 같으면 송구, 타격, 뭐 주루, 뭐 이런 것들 다 수치화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 참여하시고 하는 거는 저는 얼마든지 예,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비시즌 때 시즌 끝나고 여름이나 가을 때 한번 뭐 방학 기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체험학습 같은 걸 좀 이용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뭐 텍사스 지역에 좋은 트라이아웃, 뭐 퍼펙트 게임이나 뭐 언더아머 트라이아웃이나 뭐 이런 좀 유명한 트라이아웃. 걔네들은 뭐 돈만 주면 됩니다. 예. 근데 퍼펙트 게임급 정도 되려면 잘해야죠. 그런데 보통 트라이아웃 참여하는 애들이 거의 나중에 디비전 1급이라 드래프트 되는 비율이 뭐 거의 뭐 8, 9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걸로도 이제 어필할 수 있죠. 예. 그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 트라이아웃이랑 이제 뭐 그 쇼케이스, 트래블 볼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다만 그 스카우트들이 우선적으로 챙겨보는 리그 쇼케이스들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여름에 급이 제일 높고요. 이제 거기는 그 이제 급이 높은 가려면은 이제 트라이아웃이라든지 들어가려면은 좀 성적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봄, 가을 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여름보다는 살짝 떨어지고요. 이제 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이제 스카우트들의 수도 조금 다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저도 뭐 트라이아웃은 아니었지만 이제 3학년 되기 전에 2학년 가을에 그 학교에 좀 얘기를 하고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미국 그때 이제 뭐 가족 여행 겸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야구 환경도 좀 보고 뭐 UCLA 대학도 저는 그때 사실은 마이너리그도 마이너리그였지만 뭐 대학 야구도 좀 미국 대학 야구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UCLA 대학도 가보고 뭐 테임즈 나온 페퍼드라인 대학도 한번 가보고 뭐 애리조나 쪽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뭐 그 캠프 같은 것도 한번 참여해보고 네, 했었죠. 그랬더니 뭐 그 당시만 해도 좀 이게 좀 뭐 퍼포먼스가 좀 좋았던 때라 그런가 뭐 좀 정말 신기하긴 했어요. 뭐 UCLA 대학 코치가 전화 오고 뭐 감독이 전화 오고 근데 뭐 결국 그건 지난번에 미국 대학 야구 진학 체험기 행사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뭐 결국 학업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포기하긴 했는데 그런 기회들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 미국식 문화는 좀 우리랑 달라서 좀 수동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를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고 선수들도 아카데미 뭐 당연히 가고 뭐 레슨 받으러 가고 그걸 또 이제 영상 같은 걸 잘 편집해가지고 또 올리면 또 스카우트도 다 보고 하니까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선수 발굴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미국 마이너리그도 가는 선수들 별로 없지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죠. 네, 연 한
10명 가까운 인원들이 매년 넘어갑니다. 물론 대만 리그 자체가 좀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 리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야수들도 많이 갑니다. 대만에서는. 그래서 특히 동양 내야수를 되게 좋아해요. 동양인 그래서 내야수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아주 뭐 못 넘을 벽도 아니라는 게 대만 같은 경우 은근히 매년 메이저리그, 빅리그 밟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은 꼭 나와요. 작년에 뭐 보스턴의 내야수 키 한 175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인데 린즈웨이 같은 선수도 보스턴에서 내야 물론 뭐 백업으로 트리플에 왔다 갔다 하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 밟은 선수도 있고, 예, 투수도 같은 경우에도 템파베이 누구냐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런 선수들도 있고, 네. 이게 많은 부분에서 미국에는 그렇게 괴물이 많은데 되겠어? 뭐 관심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카우트들은 동양인들은 되게 잘 움직인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동양인 내야수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실 중남미 애들이 되게 부드럽고 잘 움직이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동양인 내에서는 또 잘 움직이고 또 태도가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괴물들 많은데 뭐 동양인이 거기 가고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스카우터들이 굳이 보러 오지 않겠죠. 스카우터들이 이제 대만, 한국, 일본을 계속 보는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동양인 선수들을. 저는 그리고 스카우트도 실적이 필요하잖아. 일종의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이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하나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드래프트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드래프트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5라운드까지만 하고 치울 거라는 얘기가 제일 유력하고요. 그 날짜도 조정이 될 수. 왜냐면은 선수들이 운동을 못 하니까, 경기를 못 하니까 스카우트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경기가 없어서 드래프트 자체가 좀 밀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국제 계약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원래는 7월 1일부터였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아예 1월로 미뤄진다는 얘기가 제일 유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등록도 거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그거 기다리기보다는 사전 등록 자체는 먼저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여기 모신 부모님들은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당장 올해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라. 예. 예. 올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예. 고3 선수들한테 올해 고3 선수들이 미국 가기는 조금 더 어려워진 건가? 더 유리해졌나? 아유, 그 장단점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드래프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미국 국제 유망주 계약 시장이 내년 1월로 미뤄진다 하면은 구단들이 지금 쓸 돈 내년 1월까지 돈을 못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좀 유망주 선수들이 미국 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내 1월까지 기다리면 되지. 아우, 그게 고3 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피말리죠. 피가 말죠. 예. 그래서도 그러면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아니죠. 방출되죠. 떠나서 그냥 해지하고. 네, 방출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이게 6년이 그 선수를 위한 6년이 아니고요. 그냥 오롯이 팀을 위한 6년이기 때문에 그냥 방출시킬 거면 얼마든지 방출시키고요. 우리나라도 가을 되면 이제 드래프트 끝나고 나면 선수들 이제 그 방출하잖아요. 똑같죠. 이제 미국은 뭐 더 많은 선수들이 방출이 되죠. 보통 한 시즌에. 네? 네, 계약을 하는 동시에 유효하고요. 그때 뭐 예를 들어 계약을 했어요. 한 달 뛰고 방출돼도 CEP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선수들의 학업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상식적인 것 같아요. 예.
계약하고 한 달 있다가 그만두고 그걸로 대학 가시려고 지금.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사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굳이 또 부모가 나서서 이제 협상을 하면은 구단이랑, 구단에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없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문제는 에이전트들은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서 뭘 못 받게 돼 있어요. 메이저리그 가기 전까지는. 뭐 계약금의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약금 규모가 크지 않으면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선수를 도울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도와줘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찾은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님이나 저한테 말씀하셔갖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여기에서는 이 정도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선은 있으니까요. 그런 도움은 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제가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씨. 계약서 폼을 받았었는데 그게 어떻게 모르겠어. 당시에 이렇게 계약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에이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한글로 다 옮겨줘요. 에이전트사에서 한글로 싹 다 옮겨줍니다. 그래서 근데 계약서라는 게 부동산 계약서도 보기 싫잖아요. 계약서가 막 한 책으로 한 건 돼 있어서 정말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첫 번째는 표준 계약서라서 이 팀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는 계약서에 액수만 협상하고 사인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가면 여기 CEP 가이드 for players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방금 학비 제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한글을 한번 사실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대학 가겠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막 유심히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서 했는데, 그런 것들, 결국은 CP에 관련된 거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선수가 어떤 학교를 가야 그거를 받을 수 있고, 몇 년 안에 신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걱정은 사실 진짜 방출을 눈앞에 두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뒤통수 맞진 않아요. 어차피 표준 계약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메이저리그 팀과 협상을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랬을 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이전트가 있으면 좋은 게 그 협상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미국 가서 이제 정말 사소한 것들, 차를 한 대를 사더라도 그냥 차 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도 넣어야 되고, 면허증은 어떻게, 한국 면허증을 미국 걸로 어떻게 바꾸냐, 이런 것들이 되게 짜증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에이전트와 같이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이제 좋은 에이전트를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약 어떤 선수에 대해서 만약에 20만 불 만약에 처음에 제안을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그런 어떤 경합을 붙인다고 해가지고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만 불 내외, 만 불, 2만 불 정도에서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구단의 지금 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죠. 근데 애가 지금 서드다, 아니면 유격수다, 내야수다 그러면은 지금 팜에 유망주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트리플 A에는
소위 말해 최상위급 유망주가 몇 명이 있고 루키 레벨은 어떻게 있고 지금 메이저리그 로스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뭐 크게 부상 없이 구단에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주면 3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40인 로스터, 뭐 25인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다른 구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스카우트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스카우트라면 그럴 것 같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뭐 사실 뭐 양키스나 다저스나 뭐 여기 피츠버그나 어디 가도 경쟁이 빡세긴 할 텐데 그래도 그 안에서 보면 요새 같으면 사실 마이애미 같은 데 가면 팔려가겠죠 그러면. 좀 그래서 크면. 저기 다저스나 이런데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언제 트레이드 좀 안 되나 이런 선수 무지하게 많다 그러더라고. 이게 어떤 거를 알아보셔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팀의 마이너리그에 내 포지션 경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이 팀이 나를 얼마나 결국은 이 팀이 나를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느냐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팜 시스템도 보고 아니면은 이 팀이 원하는 유망주 스타일을 보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해드리는 거고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반 정도. 이게 스카우트들이 급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진짜 그 계약까지 다 끌어낼 수 있는 급의 스카우트들은 한국에 거의 없고요. 그 한국에 계시는 스카우트들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보조 역할이에요. 선수들 이제 찾아가고 그 위에 스카우터들에게 이제 토스를 해주는 리포팅 해주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 아시아 담당 짱이 한 분 계신데 보통 우리나라 분은 많이 없고 뭐 일본 분이나 아니면 호주 호주가 많아요. 호주 분들이 호주가 많죠. 되게 많아요. 네, 많고 뭐 절반 이상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 총괄하는 이제 30개 팀의 그 총괄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호주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아들 계약할 때만 해도 로컬 스카우트는 없었어요. 그 다음 연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다시 생겼는데 에이전트를 꼈기 때문에 사실은 다저스랑 계약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에이전트를 끼리지 않고는 로컬 스카우트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이제 로컬 스카우트 있는 곳이 뭐 다저스, 필라델피아, 미네소타. 필라델피아는 아마 좀 높은 급 스카우트들도 그 중에 한국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애리조나, 피츠버그 없죠. 피츠버그는 없어요. 양키스도 제가 더 양키스도 없지. 네. 뭐몇 개 안 돼요. 템파베이 있고, 오클랜드 있고. 좀 몇개 아쉽죠. 안 되네, 진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국내 스카우트는 손에 꼽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결국은 좀 뭐 화랑대기처럼 좀 메이저 대회나 선수를 보러 오기 때문에 스카우트가 없다는 건 사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사실은. 고정급을 주면서 스카우트에게 돈을 쓸 정도로. 네. 이게 한국 선수들이 야구를 못한다의 문제보다는 너무 장애물이 많죠. 미국 가기에는 군대도 그렇고 뭐 학교 지원금 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이제 미국에서도 아니까요. 뭐 한국 선수들이 미국 가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제 대만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고졸 선수가 미국 바로 가면은 페널티 있거든요, 학교에. 학교에 페널티는 모르겠다. 확실히 돌아올 때 페널티가 있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셉니다. KBO 위상 이제 생각해보면 좀 더 멋있어져도 되는데 그럼 가라 뭐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마 뭐 이제. KBO는 그 코치랑 스태프들을 좀 보내야 돼요, 미국에.
좀 봐야 돼. 네.